수익넘 방송 오늘도 금요일 12시부터 1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은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 모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시장 상황 그리고 구체적인 종목에 대한 공략까지도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네. 여러분들 오늘 시장이 반등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뭔가 떨어지는 느낌이고 체감상. 네. 그렇죠? 반도체 엔비디아가 무한 지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엔비디아가 프리마켓에서 2% 정도 이상 상승하고 있는데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SK 하이닉스 빼고는 대부분 AI주들이 조금 이탈이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시장은 또 주봉을 마무리하는 한 주여서 이 주봉에서 금요일날 관망 자금세가 나올 수밖에 없고 투심으로 가는 종목들만 가고 있고 거래량이 없이 빠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오늘 시장이 악재로 빠지지 않는 이상 거래량이 부족해가지고 빠지는 걸로 아시면 되고요. 다음 주부터는 또 시장의 또 기술적 반등에다가 또 여러 가지 엔비디아가 또 수급이 이탈이 된다고 하면은 그 외에 그동안 눌려있던 종목들로 수급이 갈 거니까 오늘, 어제, 엊그제 빠졌던 개별 종목들이 다시 반등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오늘 SK하이닉스는 확실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대 상승하는 중이고 그렇습니다만 지금도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이유는 바로 금요일장 오늘 뭐 거래량이 없이 어떤 특별한 악재가 없이 주가가 빠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전문가님 아직까지도 AI 관련주라든지 HBM, CX의 관련주들 굉장히 뭐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네. 이런 종목들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고점에서 매물이 출회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사실 고점이 매물 이제 솔직히 말해서 이제까지 3, 4일 동안 반도체하고 AI주, HBM 관련주들이 계속 이탈이 나왔어요. 네. 근데 이 안에서 HBM하고 가장 가까운 게 있는 게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렇죠.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SK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제가 SK 하이닉스 차트하고 삼성전자 차트를 하나씩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왜냐면은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 아니 삼성전자가 제일 많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하이닉스가 올라가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삼성전자는 1% 상승하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4%, 5% 정도 상승하고 있으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첫 번째 차트입니다. 첫 번째 차트는 SK 하이닉스죠. 와. 오늘 SK 하이닉스 이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계속 기록할 때마다 하이닉스가 계속 이 기운에 힘 입어가지고 계속 상승 중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삼성전자는 비메모리, 파운드리 뭐 여러 가지 많지만 SK 하이닉스는 그동안 엔비디아 덕분에 HBM 메모리 이 3 모델이라는 그 기대감에 이제까지 같이 상승한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삼성은 어떤 상황입니까? 삼성은 엔비디아하고 가장 가깝게 접근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대장주로 올라가고 있고 삼성전자는 지금 약간 1% 정도가 상승하고 있죠. 네. 즉 뭐냐? 지금 현재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은 하이닉스가 올라가니까 계속 흔들릴 거야. 흔들릴 수밖에 없어. 그러다가 엔비디아가 900달러 정도 넘으면 또 하이닉스가 올라가 있구나 이게 생각하겠지만은 하이닉스가 6%, 5% 그 정도 올라간 만큼 또한 그동안 시장에서 보면 엔비디아가 빠질 때는 하이닉스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이닉스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고점인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쵸. 완전히 차이가 틀리지 않은 손님? 그러네요. 그렇죠. 테마주로 따지면 하이닉스가 대장주고 삼성전자가 그냥 중간이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다음 주에는 반도체에 대해서 분명히 차익이 나와야 합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차익이 나와야 2차 전지 모든 종목들이 또 상승이 되고 지수가 상승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야 반도체 그동안 또 잘 갔는데 솔직히 여러분들 아니 솔직히 3, 4일 전에 반도체가 다 빠졌잖아. 3, 4일 전에는 다 반도체가 빠지고 오늘 상승하는 게 맞는 거였잖아. 3, 4일 전에는 심지어 엔비디아가 상승이 돼도 반도체가 빠졌어요, 여러분들. 근데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최고가를 돌파를 하면서 오늘 상승이 나오는 것뿐.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 AI 일부주들이 다 오늘 상승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조건 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누군가한테는 예수님이 될 수가 있고 누군가한테는 하나님이 될 수가 있고 누군가한테는 석가모니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저 부분이 다음 주에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 조정이 나와줘야 다른 기술주, 미국의 기술주들도 수급이 형성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다음 주에 유심히 보는 게 테슬라하고 엘브만 리튬 그래요. 이 부분을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잠시 후 여러분들한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근데 전문가님 항상 잘 가던 섹터가 더 잘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맞아. 지금 이번에도 사실은 뭐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시점이 머지 않았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S&P 500 지수는 또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그렇지. 했고요. 이렇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지게 되면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던 뭐 AI나 반도체주가 조정보다는 다시 한번 더 고공행진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왜냐면은 네. 이 금리 인하에서 제일 취약한 게 기술주예요. 취약하다고요? 제일 관심 있게 올라가는 게 기술주야. 제일 잘 올라가는. 왜냐면 금리 인하 수혜 시에는 그동안 제일 많이 올라가는 게 기술주입니다. 근데 그쵸? 사실 그동안 금리 인하가 상반기에 안 될 것 같다. 그 우려감이 있었을 때는 그래도 엔비디아가 머리끄댕이 잡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하긴 그렇기도 했어요. 그리고 어제 파월 의장이 연내에 금리 인하는 확실치 하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둔화가 어디까지나 한번 살펴보겠다. 또 예매하게 얘기해. 또 예매하게 얘기하는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자율적으로 올라갔으니까 기술주로 올라가고 언론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탄력을 받았다. 지금 이 부분은 지금 몰고 가고 있거든요. 만약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탄력이 받았다고 하면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2차 전지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가는 게 맞는 거거든요. 네. 근데 단순히 엔비디아가 기술주를 올렸고 이 국내 증시에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가 올리고 있고 어제 삼성 SDI가 올려가지고 지수가 상승하는 것뿐. 이 반도체는 어느 정도 차익이 돼서 빠질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금리 인하가 뭐 기존에 3월이냐 5월이냐에 대한 기대감이 꺾였을 당시에도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질주를 했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기술주 AI 반도체주들의 주가는 전혀 다르게 움직여 왔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났다고는 하지만 이것 때문에 또 AI 반도체주들이 더 간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너무 많이 오른 만큼 차익 실현에 대한 리스크를 생각하시는 것이 조금 더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질수록 오히려 봐야 하는 섹터는 따로 있다라고 말씀을 따로 해주셨어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알기로 전문가님 우리가 계속해서 주시해봐야 하는 이런 미국의 지표들 중에서 오늘 밤에 미국에서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된다고 알고 있고요. 다음 주에 CPI가 발표된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또 움직일 수 있는 섹터 어떤 섹터로 보면 좋을까요? 잘 정리해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화면 전체적인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윤지 아나운서가 빨간색으로 지금 다 칠해놨습니다. 네. 오늘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되는 날이고요. 네. 그리고 다음 주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되는 날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세요. 자, 여러분들 오늘 고용보고서가 잘 나온다고 하면은 그만큼 취업자는 줄어들고 있고 고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하면은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또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일 수가 있습니다. 제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다음 주 소비자 물가지수가 CPI가 떨어지지 않다고 하면은 또 금리 인하가 기대감이 꺾일 수가 있다. 이 부분도 역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네네. 금리 인하 기대감은 엔비디아가 올라갔고 이렇게 올라간 게 그게 빠지면 수급등은 그동안 제일 많이 빠진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겠어? 그동안 제일 많이 빠진 거요? 미증시에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테슬라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 이 화면도 전체적인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뿅! 자, 테슬라가 지금 최근에 178달러까지 갖고 있고 오늘 우리 윤지호 아나운서가 갖고 온 거 보면은 프리마켓에서는 지금 현재 0.31 정도가 빠지고 있습니다. 네. 178분.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네. 엔비디아 쪽은 매수세가 많이 몰리고 엄청나게 몰리고 있지만은 지금 현재 테슬라가 제일 거래량이 많습니다. 그래요? 물론 매도량이 많아가지고 거래량이 많을 수도 있어요. 좋은 게 아니잖아요. 좋은 건 아니지. 네. 근데 빠지면은 그만큼 빠지면은 또 사는 게 개인 투자자들이거든. 그러니까 서학개미들 같은 경우도 살 수밖에 없고 전 세계 개인 투자자들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올해 3월달에는 겨울에는 전기차가 되게 취약하거든. 네. 왜냐 얼면은 배터리도 이게 에너지 소비 절전이 계속 떨어지니까. 근데 3월달에는 이제 봄이기 때문에 네네. 리튬 가격이 다시 상승이 될 거고 그리고 겨울이 지났으니까 그동안 빠졌던 리튬 가격이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이 2차 전지에 대해서 전고체든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같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앨범만이 엊그제 9%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요?
그 오늘 2%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근데 오늘 시장은 국내 시장은 한 주 마무리하는 주봉을 마무리함으로써 계속 올라가는 것들만 계속 반도체 AI 쪽으로만 쏠리는 것뿐이지 2차 전지 수급들은 그냥 악재가 있어서 빠지는 게 아니고 수급이 부족해서 빠지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개별 종목들도 수급이 부족해서 빠지는 거고요. 즉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는 엔비디아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판매는 줄었지만은 만약 전기차 감상, 그다음에 탄산 리튬 감상, 그다음에 전기차 가격이나 판매량 한정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자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네. 여 대책을 강구해서 이 방법을 개선시키겠다. 예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반도체가 많이 안 팔려가지고 감산을 하고 가격에 대해서 인하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수요는 많아지는데 이 수요는 많아지는데 물량이 좁은 거야. 그러면은 테슬라가 지금 중요시 여기는 거는 네. 솔직히 뭐 무슨 기술을 발전시키겠다, 저 발전을 시키겠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테슬라가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거는 네. 전기차 생산을 가격도 인하를 하겠지만 네. 뭐 솔직히 이거는 맨날 중국에서 가격 인하를 하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전기차를 감산시키겠다는 거죠. 반도체 감산하듯이. 네, 전기차를 감산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대책을 강구하겠다 하면서 그동안 테슬라 주가가 많이 빠진 만큼 반반 매수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테슬라가 올라가면은 제일 먼저 올라가는 게 NNF입니다. 오. 연관된 종목은. 네. 왜냐면 과거 우리가 NNF에 대해서 공략을 한 적이 있죠, 여러분들. 맞아요. 그리고 NNF가 올라가면은 에코프로비엠, 그다음에 에코프로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포스코 그룹이 다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삼성 SDI가 이번 주에 2차 전지를 책임졌다고 하면은 다음 주에는 반도체가 쪽으로 수급이 이탈이 되고 한다고 하면은 그 수급들은 저는 2차 전지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제 다음 주 시장의 주인공은 2차 전지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테슬라의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서 주가가 상승하게 된다면 우리 시장에서는 가장 먼저 LNF, 그다음으로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그다음으로는 포스코 그룹주들이 연달아서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테슬라에서 판매량이 줄고 있고 뭐 독일에서는 공장을 철회하고 있고 이런 그것도 부분들이 분해과도 하고 어떤 거라도? 공장이 잘 하다가 중간에 기계가 잘못돼서 분한 게 아니고요. 네네. 노동 그 노동연합 쪽에서 네. 불러내가지고 그래서 불을 냈어요? 네, 불러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독일 공장이 이제 화재가 났던 거예요. 그렇군요. 어쨌든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건 이런 악재들이 이미 터졌기 때문에 이미 흡수했어. 그럼요. 이미 이런 부분들은 소화를 시켰고 앞으로 테슬라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를 발표하는 부분에 투자자들은 더 주목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제 뭐 테슬라는 빠진 만큼 기대감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전문가님 근데 이 일론 머스크 CEO가 뭐 테슬라 주가에 관심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사실은 주가 재고를 하려는 그런 의지가 잘 안 보이지 않나요? 원래 그 사람은 예전에 도지코인 있잖아요. 네네. 도지코인 쪽으로만 좀 영향력을 펼쳤지. 네네. 테슬라 쪽으로 주가 사실 그렇다고 해서 네. 일론 머스크가 이 테슬라의 주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도 테슬라는 최고치를 찍어서 올라갔어요. 하긴 그렇죠. 머스크가 안 움직일수록 테슬라 주가는 올라갑니다. 그래요. 머스크가 이 말만 잘못하면은 테슬라가 빠지는 거고 머스크가 가만히만 있으면은 테슬라는 가만히만 어차피 있어도? 올라가요. 어차피 지금 178달러까지 올라갔잖아요. 네. 떨어졌잖아요. 예전에 200달러에서 지금 178달러로 떨어진 건데 네. 저는 이거를 기술적 반등으로 몇 번씩이나 점진적 우상향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면은 네. 이 시장은 그거를 긍정적인 요소를 볼 거예요. 이제 3월 달이면은 전기차가 판매량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네. 그리고 지금 탄산 리튬도 많이 올라가고 있다. 아마 이 기대감 요소에 2차 전지는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전기차에 대한 부분은 계절적 요인도 있다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겨울에는 아무래도 그 뭐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3월부터는 조금 더 유망하지 않을까라는 말씀해 주셨고 삼성 SDI에서 또 굉장히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 네. 연내 지름이 46mm인 원통형 배터리 개발을 완료하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는 2027년까지 양산을 하겠다라는 로드맵을 공개를 하면서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 SDI 관련해서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 삼성 SDI가 대표적일 것 같고요. 전문가님이 또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좋아하시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뭘까요? 이 TCC 스틸이라는 그렇지. 종목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이거 엄청 좋아합니다. TCC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테마가 있는 종목이에요. 네네.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네. TCC 같은 경우가 지속적으로 그동안 계속 돌파를 하다가 최근에 조정이 됐었어요. 오. 하지만은 TCC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고 다음 그래요. 주에도 TCC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근데 내가 여기서 특이하게 느낀 건 삼진 LED. 오늘 이 삼진 LED가 그렇게 갭상승하는 종목이 아닌데 네네. 삼진 LED가 오늘 갭상승이 나왔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후속주 테마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오. 지금 보시면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삼진 LED가 그동안 엄청나게 조정했다. 저 보기만 해도 무서워요. 오늘 11% 급등했네요. 고가로 나온 몇 프로까지 상승했죠? 고가 기준으로는 네. 27%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97%까지요. 27%요? 27%까지요. 윗꼬리가 좀 달렸습니다. 윗꼬리가 달리고 빠지고 있습니다. 네. 자, 즉 좋아. 여러분들 이제 뭔가 좀 눈치채겠어요? 네. 여러분들 오는 종목이 그렇게 갭상승이 돼도 힘이 약해. 그만큼 뭐냐? 수급이 올라갔다가 수급이 또 다른 데 주인공으로 간다는 거예요. 다른 주인공은 계속 바뀌고 하니까 시장이 당연히 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서 세력이 먹고 나왔다. 뭐 내 집주 했던 애들이 먹고 나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네. 절대 믿지 마세요. 개미털기 뭐 이런 거? 개미털기 이건 말도 안 돼요. 개미털기는 솔직히 여러분들 생각해봐. 개미들끼리 계속 털어내는 건데 개미 누가 털어내고 누가 사고 털어내고 개미들끼리 터는 것이다. 개미들끼리 터는 건데 무슨 세력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네.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즉 뭐냐. 오늘 시장이 또 금요일이잖아. 그리고 오늘 또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잖아. 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CPI 발표까지 봐야 한단 말이야. 파월 의장의 말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지표에 따라 가지고 시장 환경에 따라 가지고 움직여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즉 고용지표가 오늘 잘 나오든 잘 안 나오든 다음 주에 CPI가 잘 나오든 안 잘 나오든 저는 엔비디아가 차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밤에 미국에서 고용 보고서 나오고 다음 주에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AI 반도체,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은 이제는 고점에서 조정을 받을 시기다라는 부분은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이제 2차 전지주들은 저희가 일찍이 방송을 통해서 거듭 여러분들께 공략을 드리고 있지만 정말 이런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가 전문가님이 시장을 이렇게 또 딱딱 예측을 굉장히 잘하세요. 이런 몸이 부분, 아플 정도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정말 저희는 한 달 전부터 2차 전지를 꾸준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3월 6일이니까 그제 방송입니다. 저희가 또 인터배터리 2024 이런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이거 엊그제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그럼요. 정말 이거 엊그제 얘기했어요. 그럼요. 우리가 물론 우리가 진입은 안 했지만은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거 엊그제부터 얘기했어. 그럼요. 살펴봐야 한다고. 그리고 이 잔면 여러분들한테 갖고 오는 거는 네. 여러분들 개별 종목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본인 종목이 떨어지면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불안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올라갈 것이다. 그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다 보여주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더 이렇게 추가가 되어서 한번 가져와 봤고 전문가님이 또 리튬 가격을 매일매일 확인을 하시잖아요. 내가 무슨 저거 에너지 자원 소비원도 아니고 말이야. 지금 리튬 가격이 얼마인가요? 지금 리튬 가격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종가에 제가 계산을 했을 때는 112면. 112요? 네, 112원 정도 됐고요. 조금 떨어졌네요. 네, 또 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떨어져도 지금 한국에서는 이걸로 110, 한국에서는 이걸로 100으로 지금 현재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엊그제 122위안이었다고 하면은 122위안이 한 달 후에 또 작용이 돼요. 한국 시장에서는. 그러면은 리튬 가격을 예전에 82위안까지 떨어졌을 때 적자 났던 이 리튬 회사들은 다시 1분기 실적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죠. 정관님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3분기 때 네네. 그 LNF가 리튬 가격이라든지 이런 가격들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바람에 적자가 크게 났잖아요. 근데 이제 리튬 가격이 엄청 회복이 다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올라왔습니다. 바닥권에서 이제 80위안에서 많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반영이 되면 LNF가 만약에 당장 지금 지난 4분기 이제 1분기 실적 네, 발표인가요? 이제 1분기에 이제 다가와. 그럼 1분기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실적이 개선이 될까요? 실적이 개선이 된다는 것보다 만약에 NNF가 4분기 실적이 리튬 재고
때문에 네. 2천억 정도가 적자가 됐잖아요. 네. 근데 그 리튬 가격이 올라갔잖아. 그럼 적자가 2천억에서 1,000억으로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죠. 아예 흑자 전환까지는 못 하더라도 그렇지. 그래도 적자는 훨씬 줄어들 것이다. 그렇지. 리튬이 이게 한국 시장 반영으로 130에서 120으로 반영이 되지 않는 이상은 네. 계속 적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은 주식 시장은 적자가 과거보다 더 줄어들었다. 더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투심 개선이 나올 수밖에 없고 여기에 따라서 기술주 쪽으로 기대감이 요소가 넣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LNF 같은 종목들도 어쨌든 이 리튬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종목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종목이잖아요. 저는 엄청나게 좋아했던 종목이죠. 근데 요즘은 좀 LNF를 안 보고 다른 쪽으로 또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LNF 는 왜냐면 아니에요? 우리 솔직히 방송을 두 달 동안 NNF에 대해서 그게 무거운 종목을 계속 얘기했어요. 막 NNF만 얘기했는데 네. 결국에는 우리가 에코프로보다 더 많이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랬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 환경이 또 바뀌었다는 거야. 지금은 다른 종목이다. 지금은 저는 리튬의 중소형주들을 계속 봐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에코앤드림, 어. 에코앤드림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뿅. 근데 사실 이 종목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당연히 빠지는 게 맞는 거예요. 네. 사실 에코앤드림이 빠져가지고 오늘 리튬 관련주들이 다 빠지는 것처럼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에코앤드림이 올라가도 떨어져도 리튬 관련주들은 반반매수세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오늘 금요일 시장은 수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네.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또 두 번째는 리튬 포스. 리튬 포스로 여러분들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리튬 포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엊그제 상승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리튬 포스가 지금 3일 연속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리튬 관련주 중에서는 제일 대장주가 리튬 포스예요. 그래요. 제일 먼저 상승이 되고 제일 먼저 빠지는 게 리튬 포스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리튬 포스는 엘보마 주가에 따라 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지만은 오늘 에코앤드림이 개파라고 빠지고 있다 보니까 가치 수급이 이탈이 되고 부족해서 빠지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드로 리튬. 하이드로 리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하이드로 리튬 지금 오늘 현재가 지금 얼마까지 몇 %까지 빠지고 있죠? 6%가 빠졌어요. 6%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자, 투심의 개선, 그다음에 수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서 만약에 리튬 포스가 중간에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리튬 포스가 중간에 상승한다고 하면은 하이드로 리튬도 같이 말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상승해가지고 조정이 나왔다. 이것보다는 오늘 수급이 부족하고 리튬 가격이 상승이 되어도 하이드로 리튬이 빠진다는 거는 그만큼 수급이 부족해서 빠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면 시장의 돈은 유한으로 돼 있지는 않으니까요. 무한으로 돼 있지도 않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수급이 이탈이 되더라도 다음 주에 리튬 관련주 쪽으로는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상승이 나왔다가 수급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시장 전체 자금이 부족해서 빠질 뿐이지 뭐 이 종목들은 앞으로 꾸준히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장에서 사실은 리튬 관련주 중에서 좀 부각이 되는 종목은 전문가님 이 종목인 것 같아요. 지오리 에너지. 이 종목이 원래 이름이 다른 이름이었죠? 이 종목이 그 CN 생각이 잘 안 납니다만 하도 이름을 바꾸니까 이름을 하도 바꿔요. 특히 리튬 관련주들은 하도 이름을 바꿔요. 근데 엄청나게 바꿉니다. 이 지오리 에너지가 오늘 12% 정도 상승하고 있거든요. 12% 상승 12%. 중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 가지고 개별 혼재 아니면은 뭐 리튬 관련주 전고체 관련주 상승하는 것 같거든요. 네. 만약에 지오리 에너지가 갭 상승이 됐다고 하면은 네. 이 나머지 리튬 관련주들도 같이 상승해야 돼요. 나머지 리튬 관련주도 같이 상승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리튬 쪽으로 상승이 되는 것보다 개별 혼재로 상승이 돼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뭐 만약에 엊그제 같으면은 금양이 원통형 배터리로 해가지고 상승이 됐잖아요. 그때 2차 전지가 같이 상승했던 것처럼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지오리 에너지가 끌고 간다고 보기에도 되게 예매해요. 왜냐면 나머지 종목들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리튬 관련주 보다는 오늘 주인공은 전고체 쪽이고 그쵸. 그다음에 2차 전지 소재 잠비 쪽. 네. 이 소재 잠비도 다 상승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어느 정도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고체가 이번 주에 좀 책임을 졌다고 하면은 다음 주에는 저는 그동안 빠진 리튬 쪽으로 수급이 형성이 될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는 가장 앞장서고 있는 기업인데 2027년
내에 양산을 하겠다고 했어요. 사실은 아직 멀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아직 개발이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는 일단 기대감의 상승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제 다음 주 시장을 이끌어갈 것은 전고체의 바턴을 이어받아서 아무래도 리튬 관련주가 다시 한번 2차 전지주들을 상승을 이끌어주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중에서도 대장은 단연 리튬 포어스라는 종목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의 거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승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각 종목들이 시소타기를 하면서 어느 종목이 오를 때 어느 종목은 빠지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있는데 완전히 각계정토야. 그렇습니다. 각계정토야, 각계정토. 이렇게 뭐 일제히 올라주면 얼마나 좋아요. 일제히 올려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각계전투 현시고 수급이 계속 왔다가 저기 오갔다가 여기 오갔다가 와 완전히 윗꼬리 시대예요.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여러분들이 혼자서 매매하기에는 너무나도 까다로운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더더욱 많이 듭니다. 지금 뭐 리튬 포어스가 급등을 해서 뭐 이등주 같은 하이드로 리튬을 매매를 했는데 하이드로 리튬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혼자서 시장에서 외로운 싸움을 하지 않도록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공략주 딱 정해서 매수가 목표가까지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방송 중에는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을 오픈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노란톡에서만 제공해드리는 정보들을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노란톡방 얘기를 지금 방송 시작한 지 절반이 지났는데 아직 한 번도 안 했어요. 아 그래요? 굳이 뭐 할 필요가 있나요? 그래도 이제 인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이제 또 오늘도 노란톡방 문이 생방송 중에만 열려 있고 이제 24분 뒤에는 문이 닫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노란톡에 입장하셔야지 또 오늘의 저희 공략주 받아가실 수가 있고 저희와 함께 하시는 분들 뭐 1년, 2년 동안 노란톡방에 쭉 함께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이제는 조상님들이지 조상님들이야.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들어오는 분들은 많지만 왜 나가는 분들은 없는지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근데 제발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손에 스마트폰 들고 계시다면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을 실행하시고요.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가까이로 카메라 화면을 비추시면 노란톡방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QR코드는 생방송 마칠 때까지 쭉 띄워드릴 테니까요. 계속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또 노란톡방에서는 최근 일주일 동안 수익 한 25%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방금 말씀드렸던 리튬 포어스 저희가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실제 노란톡방에서 수익으로 연결을 지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번 주 월요일에 매수가 6,500원부터 잡아드렸고 바로 다음 날인 화요일에 7,100원 목표가 설정함으로써 하루 만에 수익을 9% 달성을 하고 저희가 청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 중순에 진입을 했던 저출산 관련주 아가방 컴퍼니는 2주 만에 정리를 함으로써 5% 수익을 달성을 했고요. 2주 동안 이렇게 25% 수익을 여러분들께 안겨드렸다. 노란톡방 그대로 캡처해서 가져와 봤는데 여러분들도 노란톡으로 입장하시면 저희와 함께 이런 종목에 대한 공략들 다 받아가실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시만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네네네. 자, 피디님 죄송한데 네네네. 하이드로 리튬 한 번만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디님. 하이드로 리튬 차트 네, 한번 하이드로 보여드릴게요. 리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네. 뿅! 자, 지금 하이드로 리튬이 지금 현재까지 6% 정도가 빠지고 있습니다. 와.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지금 3% 정도가 어제 같은 경우는 2% 정도가 빠졌고 네. 엊그제는 5% 정도가 빠지고 있어요. 즉 지금 현재 3일 동안 조정 중인데 솔직히 이 부분에서 앨범만이 주가가 급등이 됐어도 어제 마이너스 5% 정도 됐다가 말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여러분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장면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오늘 윤지원 아나운서님? 오늘 8일입니다. 오늘 8월 8일이 안다. 3월 8일이에요. 3월 8일이에요, 여러분들. 3월 달에 리튬 가격이 제일 많이 반등할 때가 3월 달입니다. 그래요? 3월 달이고요. 왜요? 지금 왜냐면은 봄이잖아. 겨울에서 이제 봄으로 지나가잖아. 겨울에서 봄으로 지나가면은 전기차는 겨울에 제일 많이 취약해요. 왜냐면은 에너지 절전이 계속 낮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 때는 리튬 가격들이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요? 상황인 거야.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야. 야, 겨울 아니더라도 리튬 관련주도 많이 떨어졌어.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야. 네. 하지만 그때는 고금리 시대였잖아. 이번 연에는 또 고금리가 꺾일 시즌이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3월 때 리튬 가격이 반등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진짜 기대하고 있는 건 엔비디아 차익입니다. 아, 저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반도체 갖고 계신 분들 솔직히 엔비디아 어제 상승했다고 해서 본인들 반도체 AI 관련주도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내가 볼 땐 안 올라가고 있을걸? 정말 그치? 제 거는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참 방송할 줄 몰라네. 그 어떤 종목입니까? 저는 응. 하나마이크론이라는 하나 종목을 마이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뭐 할 말이 없네. 이거 올라가고 있다고 하니까. 네. 근데 제일 오르고 중요한 있어요. 거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네. 그동안 엔비디아 수혜죠. 뭐 C앱이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아이크래프트라든지 폴라리스 오피스 AI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다 빠지고 있다는 거죠. 본인들이 그동안 계속 엔비디아 수혜주로 봤던 종목들은 빠지고 있고 그만큼 갭상승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엔비디아가 이제는 주가가 올라가도 국내 시장은 어느 정도 차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급들이 다 이동이 되려면은 오는 미증시가 열리면은 엔비디아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엔비디아가 수급이 좀 이탈이 돼야 합니다. 네. 수급이 이탈이 돼야 하고 그 수급들이 어디로 가느냐? 테슬라 쪽으로 가서 2차 전지 국내 시장 다음 주에 반도체가 빠질 때 시장이 조정을 피할 수 있는 거는 2차 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 다음 주에 개별 종목들을 체크하시고 오늘 테슬라 주가를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이 이제 방금 굉장히 다급하게 하이드로 리튬 차트를 보여주셨는데 하이드로 리튬 지금 진입해도 될까요? 하이드로 팀이요. 오늘 5% 넘게 빠지고 있어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네. 이 주식 방송이라고 해서 네. 뭐든지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제가 우리 테마주의 시선이 인원들이 진짜 많아요. 수익런이요. 수익론도 되게 많아요. 네. 수익 되게 많은데 인원이 우리가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리튬 포스로 수익을 창출했지만은 네. 한쪽에서는 하이드 리튬 아직까지 우리가 물린 상황입니다. 물려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냐면은 지금 물린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현재 한쪽은 리튬 포스로 우리가 수익을 창출했지만은 한쪽은 하이드 리튬이 지금 6%에서 7% 정도 물린 상황이에요. 근데 난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네. 왜냐하면은 그동안 하이드론 리튬이 엊그제 갭상승했다가 좀 빠진 상황인 것뿐이고 그리고 오늘 수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당연히 다른 종목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재가 있어서 빠지는 게 아니고 수급량이 이탈이 돼서 빠지는 거니까 하이드론 리튬 갖고 계신 분들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시지? 걱정하지 마. 내가 한 번이라도 이어본 적 있나?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주에 우리는 이 기술적 반등을 조금씩 회복을 하면서 우리는 매수가 부분이라도 정리해서 잃지 않는 매매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AI 반도체주들은 뭐 오르는 종목도 있고 하락하는 종목도 있습니다만 그동안 엔비디아 관련 수혜로 올랐던 종목들은 대부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을 것이고요. 일부 그동안 못 올랐던 반도체주들은 상승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 시장에는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그동안 AI 반도체들로 몰려갔던 수급들이 분산이 되면 갈 수 있는 곳은 바로 2차 전지 그리고 지금 2차 전지의 가장 핵심 광물이 되는 리튬 가격이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리튬 관련주들은 지금 계속해서 몇 주 전부터 상승 추세로 흐름이 전환이 된 모습입니다. 저희가 이미 리튬 포어스로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드린 바가 있고 하이드로 리튬이라는 종목도 여러분들께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사실은 여러분들이 혼자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저희가 이렇게 좀 애매하게 돌려서 말하지 않고요. 왜요 전문가님? 너무 많이 도요하지 그래요? 마세요. 그래요? 이런 너무 많아가지고 미치겠어요. 어쨌든 노란톡방에서는 이런 가격 전략 잡아드린다는 부분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트럼프와 바이든의 재대결이 완전히 확정이 됐습니다. 이때도 전문가님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또 2차 전지라고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2차 전지 그다음에 히토류. 좋습니다. 믿어볼게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전체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뿅. 이 주식에 믿고 안 믿고 어디 있어요? 그냥 나 믿고 따라와요 하면은 따라오는 거지. 네. 안 그래요? 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반대적으로 바이든 쪽으로는 전기차,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제약바이오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 쪽에는 반산, 비테크, 5G, CCG, 그다음에 정통 에너지 관련주들이 있고요. 네. 즉 바이든 쪽에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할 때는 트럼프 쪽 관련주들은 차익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트럼프 쪽에서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 상승이 된다고 하면 바이든 쪽에서 이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중요시 여기는 거는 네. 트럼프 쪽에서는 바이든 쪽 관련주들이 올라가도 상관이 없는 게 5G하고 CCG.
5G하고 CCG는 삼성전자가 최근에 MAO 통해 가지고 이 통신 장비 전 세계적으로 통신 장비 쪽으로도 투자를 한다. 그 기대감이 형성이 돼 가지고 5G하고 CCG 쪽으로는 제가 유심히 보고 있고요. 오. 그리고 지금 옆에 보시면 2차 전지 있죠. 이 2차 전지가 저는 다음 주에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도 상승할 거라고 보고 그래요?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솔직히 그동안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반반 매수세로 상승하는 게 제약바이오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HAP 수급도 옵니다. 셀트리온 수급도 옵니다. 뭐 알테오젠 수급도 옵니다. 막 그러잖아. 근데 여러분들 올해 주식시장은 한 가지 호재가 있다고 하면 그날 상승하고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날 상승하고 빠질 수밖에 없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2차 전지 쪽으로 다음 주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은 이번 주에 조정이 되었던 전고체 배터리 상승이 됐던 전고체 배터리 빼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2차 전지가 상승할 거니까 너무 반도체 부분만 생각하지 마시고 2차 전지 쪽으로 계속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은 전문가님이 매번 말씀해 주시지만 약세장에서 오르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보다는 이제 앞으로 바이든과 트럼프가 대결을 할 시에 이 양쪽의 수혜를 모두 볼 수 있는 게 바로 2차 전지주들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전문가님 그나마 지금 굉장히 좋아하시는 게 트럼프의 수혜주인 5G, 6G 관련주는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방산주 별로, 빅테크 별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통에너지 뭐 별로인가요, 전문가님? 별로예요. 얘네가 올라가면은 주시장 안 좋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전통에너지 석유나 석탄, 천연가스 관련주들은 전쟁 이슈와 관련해서 오르는 종목들이잖아요. 지금 안 그래도 이번에 뭐 김정은 이 북한에서 김정은 씨가 그분은 또 왜 그러신답니까? 또 약간 뭐 좀 그렇고요. 그런 것도 맨날 있었고. 전쟁한다면서 전쟁도 안 하고. 또 후티 방문이 또 이제 일반인 민간인이 처음으로 이제 약간 희생자가 나왔다라고 그렇기 합니다.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또 그 부분이 만약에 그 상황에서 전쟁이 계속 중동 불안감이 생긴다 하면은 여기에 따라 가지고 석유주 우리 지훈이 아나운서님이 옆에 있는 석유주하고 가스주 그다음에 곡물주 그다음에 해운주가 상승할 거 전 보고 있습니다. 방산주는 그동안 네. 어느 정도 상승이 됐기 때문에 저는 상승분이 차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석유주, 가스주, 해운주, 곡물주. 근데 사실 가스주하고 곡물주 같은 경우는 한 번 물리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요. 곡물주 같은 경우는 진짜 힘들어요. 내가 예전에 많이 물려봤거든. 그래가지고 곡물주는 진짜 내가 느낀 게 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곡물주 같은 경우는 네. 정말 어디에서 전쟁이 안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네. 곡물주가 상승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건 상승할 수가 있겠다. 네. 최근에 IT 쪽에서 계속 갱단들이 이제 정부 무능력하게 시키고 갱단들이 지금 전용한 상황입니다. IT가. 네. 그러면 IT 쪽으로 만약에 공무 지원하겠다? 근데 내가 볼 때도 공무 쪽은 지원하지는 않을 것 같아. IT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무주나 석유주, 가스주가 상승이 돼도 그냥 아쉬울 뿐이지. 그냥 던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반면으로 해운주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에너지선이 LNG? 계속 선박 수주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주가 되는 상황에서 이제 또 해상 운임료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해상 운임료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상승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사실은 제가 말씀을 이렇게 흐름이 이어져 온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트럼프가 뭐 사실은 이제 안보 문제에 있어서 각 다른 국가들한테 뭐 너희 저기 안보는 알아서 해라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방산주가 트럼프의 수혜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런 종목들이 오르는 게 뭐 시장에서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정작 수급이 정말 가져야 할 부분은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종목들이 올라주지 않는 것이 시장에는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나마 이 중에서 볼만한 거는 LNG선의 수주가 이어지고 있고 해상운임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점에서 해운주는 좀 유망하게 볼만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금 가격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뭐 엘컴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도 뭐 가끔씩 주가 또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유는 네. 솔직히 이 금에 대해서는 네. 저한테 물어보실 필요가 없고 네. 그 종로삼과 1번 출구에 가면 금은방 아줌마들 많거든요. 금은방 가서 그 금은방 가가지고 금 최고가에 얼마치 올라가고 갔냐고 물어보시면 그때 금 수혜주 사면 돼요. 사실은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비트코인을 사면 되고 금값이 올라가면 금을 금값이 사면 올라가면 돼.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인터넷에서 반영이 되는 금 가격하고 네. 그다음에 종로 기금속에서 반영이 되는 건 또 틀려요. 그래요. 종로 기금속에서 반영이 되는 건 그 이상부터 먼저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는 언론에서 나오는 금 가격을 보고 금 가격 계속 올라가네. 에컴텍 사야지, 뭐 사야지 이렇게 들어가시는 것보다 네. 여러분들 뭐 예물이든지 금 사요 가시잖아요. 그 종로 기금속 아주머니들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 오빠 이거 이미 반영됐어요. 나중에 사야 돼요. 그러면 그래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고요. 뭐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에컴텍 상가 가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엘컴텍 오르는지 이렇게 면밀하게 보고 음.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뭐 사실 이런 부분들 너무 이야기 많이 했어요. 네. 넘어가 볼까요? 자, 넘어가 볼게요. 전문가님이 사실은 또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그 부분을 맞고 우리가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하죠? 네. 자, 넘겨주세요. 전문가님 근데 쉬는 시간이 1분만 드릴게요. 아, 그래요? 네.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전문가 1분 동안 앉아서 잠시 쉬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QR코드 통해서 노란톡 들어오시면서 잠시 숨을 돌리고 계시면 저희가 1분만 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채널 고정하시고 1분 뒤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수익 너는 방송 이제 1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금요일 12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또 노란톡 들어오셔서 기다려주고 계시는 만큼 저희가 방송은 끝나더라도 노란톡방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 계속해서 들어드리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전문가님이 자료 준비해 오신 자료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맨날 내 자료는 10분이가 우리 윤지 아나운서님 자료는 40분이가 그래도 우리 윤지은 아나운서님이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 많이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40분만 기다리면 되고 어차피 나머지 10분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또 다 알려드릴 거예요. 네. 자, 아나운서님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자, 여러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체 화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일단 어제 파월 의장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은 지속적으로는 형성이 될 것이다. 오. 하지만 이분이 맨날 말을 참 예매하게 해요. 그래요. 말 진짜 잘해요. 이분이 만약에 주식 전문가 되셨으면 이분 정말 노란톡방 유입 많이 됐을 거예요. 말을 굉장히 그만큼 유입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형성이 되면서 네. 여기서 제일 기술주는 엔비디아. 사실 엔비디아가 뜨기 전에는 테슬라가 먼저 상승했었거든. 오. 근데 엔비디아가 갑자기 치고 들어오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또 최고가를 기록했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제 테슬라가 178달러 상승은 됐지만은 178달러로 됐지만은 네. 엔비디아가 상승 시에는 반도체 차익이 2타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엔비디아가 만약에 오늘 종가나 다음 주 월요일날 종가로 하락으로 네. 파란 색깔로 마감이 된다고 하면은 파란 색깔로 마감이 된다고 하면은 자, 이 수급들은 테슬라 쪽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이 여기서 언론 쪽에서는 테슬라 매번 늘 하는 말 있잖아. 맨날 많이 떨어지면 저가 매수세요. 반등했다고. 그치? 그 저가 매수세요 상승했다고 얘기가 나올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차 전지가 빠지는 거는 다음 주에 2차 전지의 반등을 위해서 빠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까요? 네. 뿅!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는 테슬라 쪽으로도 한번 봐야 합니다. 속절 없이 하락하는 테슬라 주가. 뭐 독일에서 불이 났고 중국에서 판매가 안 됐다고 해가지고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다고. 내가 심지어 하나 얘기해 줄까? 네. 이 작년 7월 30일 날 테슬라 쪽에 미국에서 굉장히 불이 떨어졌어도 테슬라가 10% 정도 상승했어요. 7월 31일에 네. 경력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지금 엔비디아 수급이 뺏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너도 여기 저기 뭐 조상님
까지 다 엔비디아만 보고 있으니까 테슬라는 당연히 물량이 이탈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난 참 신기한 게 이 여러분들 미국의 11시 반부터 미증시가 열려요. 네. 12시부터 호가창을 보는 것보다 2시에서 4시 사이에 테슬라하고 엔비디아 호가창을 비교해 보면은 네. 난 그 시간까지는 안 자고 있었잖아. 응? 새벽이요? 테슬라 같은 경우가 거래량이 제일 많을 때가 있어요. 그래요? 그만큼 뭐겠냐? 떠오지도 않아도 나는 무조건 테슬라 산다. 왜? 아. 단순히 그 사람들이 전기차가 많이 상승할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살 것 같아? 아니면 TV에서 주식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테슬라가 NFP 원톤 배터리 삼성 SDI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 같은 거 근거로 해가지고 테슬라가 상승할 것 같아? 아니야. 서양 개인 투자자들하고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딱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 뭐죠? 뭐냐? 저가 매수 세일을 아. 들어가는 거야. 빠지면 산다. 나는 빠지면은 사겠다. 아. 그런 마인드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2차 전지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 떨어지면 떨어져서 사가지고 올려줄 거니까. 대신 우리는 그 부분에 따라서 매수가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잊지 않느냐. 그게 중요하겠지. 자, 보면 테슬라가 최저로 해가지고 어제 178달러까지 떨어지고 최고가에서 지금 158에서 25%가 빠진 상황이에요. 어제 상승했어도 25%가 빠졌습니다. 네. 25%가 빠진 상황인데 이 25% 빠진 상황에서 여러분들 봐봐. 빠지니까 엄청 좋지 않아요? 나는 이게 기회라고 보고 있거든. 여러분들은 엔비디아만 사. 나는 테슬라 주가 살 테니까. 난 테슬라 살 거야. 진짜야. 난 테슬라만 살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은 반도체 전문이 아니고 2차 전지 전문. 나도 약간 좀 그 얘기 많이 듣기는 하거든요. 근데 사실 반도체 쪽 전문이긴 해요, 제가. 그래요? 왜냐면 반도체 그동안 많이 상승했던 것도 빠지고 아니 어느 순간부터 방송하면서 나에 대해서 의심이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아니 시청자분들도 의심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요. 뭐 의심 마음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네. 왜냐면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증명을 하는 삶이니까.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이 테슬라 주가가 그동안 기술적 반등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고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단순해요. 이유. 많이 빠졌어요. 뭐 테슬라가 어디하고 계약한다? 에코프로하고 계약한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상승한다? 그런 거에 말 지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테슬라가 주가가 상승이 되면은 제일 먼저 양극재 쪽으로 상승하는 게 NNF하고 NNF.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네. 최근에 중국에서 판매량이 줄어들었다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대책을 강구하겠다.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면은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머스크가 좀 우리 방송에 한번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혹시 보니까 내가 인스타로 DM 한번 보내볼게요. 인스타 DM이요? 네. 인스타 하지 말고 그 뭐 트위터로 보내셔야죠. 인스타 지워하는구나, 머스크가. 그럼요. 센스가 없으시네요. 그러네. 내 요즘 세대가 아주 거야.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앨범만 네. 비니님 이 화면 전체적인 화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앨범만이 어제하고 엊그제 상승했죠. 네. 근데 이 엔비디아가 소매치기 다 했어요, 수급을. 그래서 어제 하이든 리튬이든 리튬 포스든 상승하다가 하락하다가 말아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래도 하락으로 마감하고 오늘도 하락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앨범만은 전국의 세계적으로 리튬 관련주로 제일 유명한 회사입니다. 미국에서. 네. 그리고 이 앨범만이 계속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작년 3월달 차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작년 3월달 차트를 보시면은 이 리튬 관련주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요? 테슬라 때문에 테슬라는 어디까지 2차 전지에 대해서 영향력을 주는 것뿐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리튬 관련주 쪽은 이 앨범만 주가를 잘 봐야 돼요. 최고가가 예전에 3월 1일달에서 상승해가지고 지금까지 14% 정도가 빠졌습니다. 14% 정도가 빠졌고 지금 이틀 연속 양봉이죠. 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몇 계단이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계단 형식으로 2주 전에 상승했어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또 6계단으로 상승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리튬 관련주는 끝나는 거야. 게임 끝이야. 게임 끝이에요. 자, 차트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자, 하이드 리튬하고 리튬 포스 마지막 차트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끝내고 저는 집에 가겠습니다. 네. 자, 보도록 할게요. 네. 뿅.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이드 리튬입니까? 네. 자, 하이드로 몇 프로 리튬. 정도 현재가 빠지고 있죠? 4.9%. 아까 6%에서 4.5% 많이 빠졌어요. 자, 은근슬쩍 지금 TV 보고 계신 분들 침 흘리고 있죠? 한번 봅시다. 오늘 종가전까지 어느 정도 마이너스 줄어들지. 그래요? 재밌는데? 뭔가 목표가 수입보다는 어떻게 하면 얘들가 이 위기에 대처를 할 수가 있을까? 그 부분은 잠시 다음 주에 방송에서 내가 엄청나게 촬영을 떠들 테니까 그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노안톡방에 입장하시든지 마시든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 그래도 이제 저희 방송 시간 2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방송 끝나면 진짜 저희가 또 다음 주에 오니까 아, 다음 주 월요일 나오네요.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빠르게 노란톡 들어오셔야 저희와 또 수다를 더 떨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스마트폰에 카메라를 켜시고요. 카메라 화면을 여기 우측 하단에 전문가님 밑으로 보이는 네모난 QR코드 가까이로 카메라를 비추시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또 전문가님이 굉장히 또 말씀이 많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슨 말 하나라고 따라오기가 힘드셨을 수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가 리튬 관련주를 공략을 할 거고요. 리튬 포어스로는 이미 수익을 받지만 한 번 더 진입이 가능하고 리튬, 하이드로리튬이라는 종목으로도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수익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매수가부터 목표가까지 노란톡 들어오시는 분들께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방송이 없는 모든 시간에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께 진입시켜 드릴 수 있는 다양한 종목으로 노란톡방 안에서만 가격 전략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희는 변함없이 또 다음 주에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